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만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이야기. 죽어서도 재산을 놓지 못한 인색한 부자. 벼락을 맞고도 돈을 움켜잡고 손을 펴지 않은 사내의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김첨지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았고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금괴에는 금은보화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색하기로는 조선 제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 한 사발도 그냥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루는 거지가 밥 한 숟가락만 달라며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김첨지는 대문 문틈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밥은 안 되네. 대신 냄새는 맡고 가게. 그렇게 말하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지는 코끝에 밥냄새만 맡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당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김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법이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지. 어느 날 이웃집 소년이 울며 찾아왔습니다. 첨지 영감님. 우리 집 송아지가 영감님 눈으로 도망쳤어요. 같이 좀 찾아주세요. 그러자 김첨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 송아지가 우리 눈에 들어왔으면 우리 눈을 짓밟은 값은 받아야 하겠지? 소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며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녕 하늘의 벼락을 맞고서야 정신을 차릴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잘난 척하는 근성도 있어?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는데 김첨지가 느닷없이 다가와 차례를 무시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세금도 제일 많이 내니 물도 먼저 마실 권리가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밀쳐내며 물을 퍼 마시자. 그러자 평소에 불만이 많아 참고 참던 옆집 아주머니가 뿔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부자면 마음도 넉넉해야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자 김첨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 물길도 닦았을 터. 그러니 이 물 반쯤은 내 것이지.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하인이 손을 부여잡으며 추위에 떨며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너무 추워서 손이 얼었습니다. 그러자 김첨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 준 장갑은 벌써 어쨌느냐? 하인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써서 손가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떨어진 손가락 부분만 꿰매면 되지. 왜 새 걸 달라 하느냐? 내가 사용해서 훼손되었으니 내가 알아서 하거라. 하인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악행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우르릉 쿵 번쩍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늘이 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이젠 좀 베풀며 사세요. 그러자 김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벼락? 허허. 벼락도 내 금괴는 못 가져가지. 그 순간 멀리서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우르릉 쿵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고 보자 하는 듯했죠. 정말로 하늘이 그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어둠이 짙어지고 곧 천둥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점점 검게 물들고 천둥 번개가 산을 울렸습니다. 번쩍 우르릉 쿵 하며 온 마을에도 울려 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나 보다며 벌벌 떨었습니다. 김첨지는 여전히 금괴를 지키며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하늘이 아무리 울어도 난 내 돈만 있으면 돼. 김첨지는 하인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보물창고에 들어가 재물을 지켰습니다. 내 금괴만 있으면 돼. 나는 돈이 최고야. 그때 화르르르릉 쿵 하늘이 찢어지듯 번개가 김첨지의 창고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까맣게 타버린 창고 잔해 속에서 김첨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의 두 손이 꽉 쥐어진 채 금괴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승에도 돈을 쥐고 간 거 아냐? 탐욕의 끝이 저 꼴이지. 그날 이후 김첨지 기와집 한쪽에 타버린 보물 창고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짜르르르르 금전 소리가 났고 새벽이면 불빛이 빙글빙글 돌며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금괴, 내 금괴, 어딨느냐. 소름이 돋을 만큼 낮고 긴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번졌습니다. 김첨지 영감이 죽어서도 돈을 못 놓고 돌아다닌다네. 밤마다 금전 소리가 들린다지 뭐야. 어제는 그 집 앞 감나무가 혼자 흔들렸다더라.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피해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그 골목을 벼락집이라 불렀습니다. 김첨지의 가족들도 겁이 나 멀리 이사를 가버린 이후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엔 겁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복. 성격이 활달하고 무엇보다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장터 앞 국밥집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야야, 들었지? 김첨지 영감 귀신이 금괴 찾는다잖아. 어제 박노인이 그 집 담 근처 지나가다 혼자 넘어졌다더라. 친구들은 겁먹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춘복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귀신이 돈을 지킨다니 세상에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진짜야. 장터 주막 주모도 봤대. 밤마다 창문에서 푸른 불빛이 돈다잖아. 귀신이 돈을 지켜? 허허, 그럼 잘 됐네. 그 금괴가 진짜 있다면 내가 찾아서 제사라도 지내드리지. 벼락 맞은 귀신이라니까. 하늘이 번개로 때렸는데 그 원혼이 얼마나 억세겠냐. 춘복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빈속이지. 귀신은 안 나오면 다행이고 배고픔은 매일 나오잖냐.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또 시작이다. 저놈은 배고프면 호랑이도 잡겠다니까. 춘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밝다. 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정말 귀신이 있으면 금괴라도 건져 제사 지내드리지. 친구들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야야야, 너 진짜 갈 거야? 귀신 나오면 혼자 달아날 거면서 괜히 허세 떨지 마라. 춘복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일 국밥 한 그릇씩 얻어먹을 생각이나 해라. 내가 금괴 들고 돌아오면 너희가 술 사라. 그렇게 말하며 춘복은 허리끈을 질끈 매고 달빛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기와 위를 고요히 비추고 기와 집안 창고에서는 여전히 짜르르르르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복은 숨을 고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첨지 영감님, 당신을 직접 보러 왔소? 그렇게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때 누구냐? 내 돈에 손대는 자 누구냐? 쉰 목소리가 울리고 창문이 꽈당 부서지며 한기가 몰아쳤습니다. 김첨지의 홀령이 금괴를 감싸며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춘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감님, 이제 그 돈으로 제사라도 지내야 편히 가실 거 아닙니까? 홀령은 잠시 멈추더니 제사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금괴가 열리며 금덩이 대신 검게 탄 나무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김첨지의 홀령은 그걸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평생 쌓은 재산이 재로 변하다니? 억울해. 억울해. 그의 울음은 천둥 소리로 바뀌었고 한참을 울부짖던 홀령은 바람 소리와 함께 슝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괴현상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춘복은 마을 어른들에게 그 일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로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사람이거늘. 부자란 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지. 춘복은 김첨지의 집터에 금괴 대신 작은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벼락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다. 김첨지는 그렇게 세상에 한 교훈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돈을 놓지 못한 사나이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